네,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이상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네요. 그쵸? 맞아?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평가원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까지는 2달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이죠. 그쵸?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어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본인의 예상보다 더 좋은 점수가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본인의 예상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엔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듣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어라는 과목이 주는 특수성도 있을 거고, 그치? 아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자괴감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치? 시험에서 멘탈이 나갔고, 자기가, 그래도 나름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되게 마음이 좀 힘든 학생도 있을 거고, 나 물론, 뭐, 6평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과목에 좀 미진한 과목들을 정리하느라고 영어를 등한시했어. 그러다가 이번 시험을 보고, 와, 망했네. 라는 생각. 네, 그 자괴감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진짜 잡는 심정으로 이 선생님 강의도 듣고 저 들어보고 저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고 또 여기까지 와서 그래 네 강의도 한번 들어볼게.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찾아볼게 라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푸라기가 되어 드릴게요. 그렇죠? 같이 정확하게 분석하면 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구평 해설 모의고사는 제가 딱 풀어보면서 뭘 느꼈냐면 21번부터 사실은 느꼈어요. 21번의 어떤 그런 소재들, 그쵸? 음악과 주파수 막 이 얘기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약간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지에 내려가서 선지에서 평가원의 어떤 그런 매력적인 오답을 잡고 들어가는 방식 보면서 머릿속에서 영화 대사가 하나 떠오르더라고. 네. 돌아왔구나, 오태식이. 뭐 이 느낌. 아, 평가원 돌아왔네. 네, 이 느낌이 떠올랐어.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 이번 시험은 호락호락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서 언론을 좀 제가 살펴봤어. 언론을 살펴봤더니 좀 영어에 대한 언론의 방향성은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한 파트는 네, 뭐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 뭐 올해 6평보다는 어려웠고 뭐 당연하죠. 올해 6평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올해 6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작년 수능과 비슷한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쪽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 작년 수능보다 까다로웠다. 그래서 이번에 뭐 1등급 컷은 한 4%에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는 좀 오바인 것 같고요. 그쵸?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그 이유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제 내피셜만 갖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근거는 뒤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쵸?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좀 까다롭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작년 6평의 모의고사를 많이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9월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왜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지 이 부분들 일단 체크해봐야 되겠지, 그치? 맞아?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구평의 1등급 비율이 몇 %입니까? 또 올해 수능의 1등급 비율을 예측해 보시죠.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제가 그냥 제 뇌피셜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3학년도부터 올해 26학년도까지의 평가원 역대 1등급 비율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쵸? 자, 봅시다. 역대 비율들을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뻗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치? 맞아? 거의 한 10% 정도까지 막 차이가 나는. 그쵸? 이번에도 아마 좀 비율을 보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에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긴 하다라고 한다면 한 6% 정도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6%에서 한 7% 정도대에서 이번 구평은 1등급 비율이 잡힐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합니다. 만약에 6%라고 한다면 13% 차이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봐봐. 수능은 그렇게 연도별로 널뛰기가 없어요. 그쵸? 맞아? 거의 한 막 7%, 6%, 뭐 4%도 있긴 했지만 역대 1등급 비율을 보면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비율을 보면 이 부분에서 수렴하더라. 그러면 예상컨대 이번 수능도 한 6에서 7% 사이 정도에서 잡힌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측이지 않을까? 그쵸? 맞아? 자, 많은 선생님들도 아마 예측을 했을 겁니다. 저도 예측을 했고요. 그쵸? 맞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문제를 내는 건 평가원이잖아. 그치? 평가원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어. 그럼 평가원 마음이야. 그치? 이거 우리가 예측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그러면 평가원은 의미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치? 맞아? 자, 봐봐. 이제 우리가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6월 평가원의 의미예요. 6월, 9월이지, 그치? 맞아? 자, 봐봐. 지문과 어휘의 난이도, 오답률을 통한 수능 난이도의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치?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야, 이 문제 어휘가 난이도가 이랬으니까, 수능에도 이럴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가원의 마음대로 난이도를 결정할 건데. 그치? 맞아? 이번에는 31번, 빈칸의 오답률이 이랬으니까, 이번 수능도 이럴 거야. 의미 없어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평가원은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평가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올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출제했던 분들이 올해 수능 평가원의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그쵸? 이건 뭔 소리냐면 모든 출제자들에겐 출제자만의 시그니처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봐. 우리가 친구가 어떤 낙서를 해놨어. 그치?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글을 써놨는데, 글을 딱 보니까, 이거 제가 쓴 글 같은데? 이런 느낌 받았던 적 있지 않아?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가 있잖아. 저자를 모르고 그냥 책을 읽었어. 그치? 막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누가 쓴 글 같은데? 라는 느낌 있지 않아? 그럼 왜 그래?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문체가 그 글에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치? 맞아? 자, 평가원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진들은요, 어떤 유형에 있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저도 모의고사를 출제하거든요. 저조차도 이 생각을 어떠한 인식을 하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면 제가 좋아하는 방향성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 그치? 우리는 있잖아. 이번 6평 평가원과 이번 9평 평가원의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잡아야 돼. 왜? 이 부분들이 수능에도 나오지 않겠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의 지문들은요,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문의 구조, 흐름, 소재, 방향성, 그 다음에 선지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 이 부분들을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도 제 6월 평가원 해설 강의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평가원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들, 요 부분들을 좀 잡아가는 방향성에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지, 그치? 맞아? 내가 지푸라기가 되어준다니까? 자, 아마 다른 선생님보다 며칠 늦게 해설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 늦게 올라가는 것만큼 제가 더 열심히 준비했고, 더 열심히 분석했어. 아시겠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그치? 자, 일단 오답률 10위부터 볼까요?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그치? 맞아? 자, 봐봐. 이번에 오답률 1위는 33번이라고 합니다. 오답률이 78.9%죠. 그쵸? 그러면 좀 높은 측에 속하는 건 맞아.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31번이었지. 그치? 77.3%. 이건 있잖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직도 왜 답이 4번이 안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너희들이 있을 수 있지. 그치? 평가원이 얘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줄까? 평가원의 시그니처가 뭘까? 이 부분들을 분석해보는 게 필요하겠지. 그치? 맞아? 여러분들 있잖아. 31번에서 왜 나는 아직도 4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를 궁금하다.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 들었지만 왜 4번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평가원의 정말 중요한 방향성을 놓치고 있는 거야. 그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따가 읽어봅시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7번, 39번이 4위예요. 74% 정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답률 5위가 34번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면
오답률 5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평가원의 원하는 방향성일 수 있겠지, 그치? 빈칸과 순서 삽입, 그쵸? 아마 여기서 이제 수능에서 좀 얘네 말고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복병들이 있다면 21번 정도나 아니면 30번 어휘 문제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함축의미 문제나 어휘 문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 놓고 대비해 놓는 게 필요할 거다, 그치? 그것도 이 뒤에 가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봐봐. 작년에 수능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을 거라고 제가 말했었죠, 그쵸? 그건 그냥 내가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작년 수능, 그쵸? 25학년도 수능의 오답률 상위권 비율이에요. 작년에는 32번이 82.5%를 찍었어. 아, 82%가 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구평은 80% 넘는 게 없는데 왜 까다롭습니까? 그것만 놓고 볼 수는 없잖아, 그치? 맞아? 자, 봐봐. 오답률 2위가 73%였고 3위도 73%대였고 4위는 69%대로 떨어져, 그치? 5위는 64%대로 60% 중반도 떨어져. 맞아? 그리고 오답률 6위가 63% 이랬어, 그치? 자, 오답률 5위가 64%였어. 근데 올해 구평에서는 64%면 어디야?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해. 그치? 맞아?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물론 난이도라는 건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인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쵸? 뇌피셜은 아니었지, 그치? 자, 봅시다. 체감상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뭐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자, 봐봐. 왜 그러냐면, 평가원이 있잖아.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지문의 난이도를 정하거든. 첫 번째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은 소재, 막 생소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생각을 좀 흐리게 만들 수 있죠. 이건 뭔 말이야? 이런 것들, 그치? 뭐 예를 들면 막 이번에 뭐 소프트, 있잖아. 소프트 패스 하청 공식, 막 이런 것들, 그치? 공학 같은 것들. 막 생소한 소재를 가지고 지문을 좀 어렵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지문의 구조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또 어휘를 가지고도 지문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을 가지고 난이도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를 가지고 지문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어, 그치? 자, 작년 6평도 정말 극악의 시험이었죠. 작년 6평 시험이 극악의 시험이었던 이유가 뭐지? 평가원이 선지 가지고 매력적인 오답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 그치? 맞아? 이번 9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제가 선지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작년 6평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올해 9평도 선지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지, 그치? 맞아? 매력적인 오답을 가지고 많이 쳤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원은 지문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9평의 문제들은 평가원이 이 부분들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지문의 난이도를 좀 높였다. 문제의 난이도를, 그치? 자, 한번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한번 볼게. 첫 번째, 생소한 소재예요. 21번을 보면서 느꼈어. 아,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겠다. 막 주파수를 막 뭐 더블링 한대. 맞지? 2배로 한대. 또 반으로 나눈대. 이게 뭔 소리지? 이런 것 때문에 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했었고, 또 30번도 마찬가지였죠. 어휘 문제라고 들어갔는데 소프트 패스 하천 공학이래, 그치? 이게 뭐야? 첫 문장 첫 단어부터 아씨 뭔 소리야?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쵸? 맞아? 자, 그 다음에 34번도 마찬가지야. 로터리라는 건데 이게 뭐 복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 그치? 사실 이건 다이성과도 연관되는 건데,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생소한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이었고요. 또 어휘죠. 이번에는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단어의 다이성을 가지고 정말 많이 강조했던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다. 그치? 생소한 표현들도 있어. 뭐 예를 들면 22번에 보면 아마 이렇게 이랬을 것 같아. job read. 이게 뭐야? 직업이 이끈다는 건가? 뭔 소리지? 막 이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단어죠. 24번에 나왔던 거, 그치? 딱 이걸 보면서
관찰인가? 막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이 단어를 보면서는 전달인가? 그렇게 지문의 방향성이 막 이상해지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다위성을 요구하거나 또 생소한 표현들, 뭐 30번에 보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지? 이 단어는 우리가 지문에서는 갈래라는 뜻인데, 그치?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냐면, 왜 우리, 네, 그 부모님들이 막 딸 어렸을 때 막 머리 이렇게 따주시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머리를 땄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머리를 땄는 건 이렇게 갈래를 따잖아, 그치? 막 양쪽에 머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갖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0번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천과 관련해서 갈래라는 건 한천이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갈래로 이렇게 막 나뉘어지는 이렇게 뭐 있잖아, 그치? 이런 갈래, 이런 것들을 말했던 단어지. 그 다음에 34번에서 뭐 draw a lot 이 단어 딱 보면서 이게 뭐지? 많이 그린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문의 방향성이 이상해지지, 그치? 또 아니면 원래 draw가 끌어오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많이 끌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또 타이 브레이킹 보면서 타이가 뭐야? 유대감? 결속력? 이런 거였나? 뭐 이런 것들 있지, 맞아? 단어의 다의성들을 요구했던 부분들, 또 생소한 표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되게, 근데 사실은 이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었어. 중요한 어떤 지점을 딱 찝는 단어였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들이 구평을 보고 자괴감이 들었고, 너네들이 구평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이유들이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맞아? 여기서 평가원이 보여주는 시그니처는 뭐야? 단어의 다의성 우리 공부해야 돼. 준비해.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답의 매력도가 되게 많이 상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담고 있는,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매력적인 오답을 담고 있는 질문 문제들이에요. 번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가 매력적인 오답을 담고 있었어. 근데 있잖아. 여기서도 평가원이 보여주는 시그니처가 있네. 뭐야? 매력적인, 이번에 그러면 평가원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평가원이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너무 포괄적이거나, 또 아니면 두 번째는 무관한 거야. 필자의 의도와. 그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지엽적이거나. 그치? 너무 지엽적이어도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사실은 평가원이 오답률 1위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잘못된 인과관계예요. 예를 들면 지문은 있잖아. A가 B를 초래한다고 막 끌고 내려가. 똑같이 계속 얘기해. 그래놓고 있잖아. 선지에선 있잖아. 슬쩍 1번 이렇게 해놓고 B가 A를 초래한다고 얘기해. 그럼 있잖아. 이런 거지. 익숙한 단어 다 나왔는데? 그러면 막 긴장하고 막 시간 압박에 쫄리고 막 이런 상황에선 익숙한 단어 다 나죠.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거든. 얘네. 라고 착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오답을 만들면 그 오답의 매력도가 확 높아지면서 네, 그의 이제 그 시험에 오답률 상위권을 찍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5번째. 평가원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필자의 의도와 비슷하게 만들어. 비슷하게 끌고 가는데 근데 but 단어 하나 가지고. 그치? 맞아? 무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요것도 학생들이 되게 까다롭거든. 왜냐하면 선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니까. 그치? 맞아? 근데 봐봐. 이번에 매력적인 오답을 담고 있는 문제 가운데 5문제 가운데 4문제가요. 다, 또 봐. 체크해놔. 단어 하나 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거야. 선지의 필자의 의도랑 비슷한 방향성으로 쭉 끌고 가면서 단어 하나 가지고 오답. 그치? 이건 평가원이 보여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는지 수능에선. 또 수능을 준비한 입장에선 선지는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그치? 대충 흘려서 읽으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평가원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 오답들, 요 단어 하나 가지고 하는 오답들은요, 문제에 가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만 해놔. 그치? 빨리 문제마다 다 문제 갖고 있잖아. 그치? 맞아? 제가 이 해설 강의가 끝나면 제 페이지에다가, 자료실에다가 이번 해설 강의의 분석서를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네, 꼼꼼하게 제 스타일로 분석했으니까 문장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했으니까 아마 지문의 흐름, 구조, 방향성, 이분들 명확하게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거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 문제에다가 체크해 놓고 들어가자. 아시겠죠? 선지에다가 다 체크해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출제제 시그니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대입하기예요. 이번에 평가원은 작년 6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쵸?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평가원에 시작했던 대입학의 방향성이 있어. 그 전해까지는 있잖아.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대입학을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어. 거의 틀리면 빈칸 틀린 거지. 대입학은 막 3, 4등급 아이들도 있잖아. 대입학은 그냥 푸는 거지 뭐. 막 이랬다고, 그치? 근데 있잖아. 재작년 정도부터 평가원은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 시작해. 대입학에서 있잖아. 문해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문해력을 요구한다는 건 많이 생각하게 만든 거야. 읽었는데, 해석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하고, 뭐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죠.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야? 되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건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막 대입학 24번까지 풀고 나니까, 뒤에 풀 시간이 없네? 이래버리니까 장렬하게 전사했던 시험들이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 방향성이 그대로 끌고 간다. 그래서 있잖아. 더더군다나 뭐 해야 돼? 이제 중요한 건 지문의 해석이 아니야. 문장의 해석은 기본 바탕이야. 그치? 자, 지문의 논리 구조. 진짜 최악의 상황에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또 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도 구조로 잡고 내려가는 연습들을 더 하기를 평가원은 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평가원스럽게 말하자면 뭐를 원하는 거냐면 해석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원하는 거야. 글을 정확하게 빠르게 읽고 필자의 의도 정확하게 잡아내. 이거를 진짜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게 이번 시험이야. 31번 틀렸던 학생들 있지, 그치? 맞아? 이것들을 놓쳤기 때문이야. 해석으로만 풀었기 때문에 데코레이팅 스킬에 초점이 맞춰진 거야. 아시겠죠? 독해를 원합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고 필자 의도를 잡아내는 거, 그치? 이 부분들의 주안점을 더 두기를 원했다. 그쵸?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법 유형 같은 경우는 6평도 마찬가지고 9평도 마찬가지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유형들을 계속 출제하고 있죠. 연결사 파트, 그 다음에 동사, 준동사 파트, 형용사, 부사, 그치? 수일치까지 계속 나오는 애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그치? 맞아? 여기서 진짜 우리는 하나만 더 짚고 들어가야 돼. 뭘 짚고 들어가야 되냐면, 평가원 있잖아. 최근에 요 유형에다가 어떤 문제들을 계속 내보고 있냐면, 동사에 능동태, 수동태, 요거를 고르게 하는 거, 그쵸? 요거를 구분하게 하는 거, 요 부분들을 평가원이 요즘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계속 내고 있지, 그치?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대비까지는 같이 해놔야 된다. 그럼 생각해봐. 어법 문제는 있잖아. 요것만 정리하면 돼. 다른 모든 문법 다 정리할 필요 없어. 어법 문제 이렇게 생각하자고. 우리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아마 이 강의를 1등급 학생들이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원하는 목표 등급을 잡기 위해선 어법 문제 맞으면 좋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어법 문제 맞기 위해서는 그 문법을 다 정리하자는 겁니까? 아니야. 나오는 부분들만 잡아서 정리하자고. 그치? 그리고 있잖아. 요게 나오면 이거 문제 풀자고. 그리고 막 이상한 데서 나오면 그냥 주자고. 맞아? 그러니까 요 마인드로 가자. 나오는 부분만 정리해놔라. 아시겠죠? 그렇죠? 그 부분들 좀 잡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휘 유형, 또 흐름 무관, 요약, 장문 1파트 유독 있잖아. 저는요 이 유형이 어려워요. 흐름 무관 계속 틀려요. 아니면 또 이런 일이 있어. 저 요약 계속 틀려요. 그치? 이건 있잖아. 사실 이 문제들을 틀린다. 이건 뭘 말하는 건지 알아? 얘네들은 있잖아. 해석으로 푸는 거야, 사실은. 해석이 돼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유형이 약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전 해석이 약해요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이 유형은 해석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된다. 문장을 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다 플러스 뭐야 이 유형도 직선. 이건 제가 독해에서 계속 강조하는 방향성인데, 그치? 이게 뭔 소리냐면 영어 지문은 있잖아. 독립적인 문장들의 나열이 아니야. 다 독립적으로 다른 문장들로 쓰이는 게 아니야. 영어 지문은 논리적이어야 되잖아. 그치? 논리적으로 필자의 의도를 주장하고 설득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논리적이려면 어때야 되지? 우리가 어떤 글을 보통 바탕으로 논리적이라고 하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치? 맞아?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뭔 소리냐면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겠지, 그치? 맞아? 자, 그 방향성에서 보자는 거야. 우리가 해석으로 푼 애들은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에 급급하다고. 그러니까 문장들이 연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고 나서도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이젠 해석이 아니라 독해력인 거야. 그치? 자, 그럼 그 관점에서 보자면 있잖아. 영어 지문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제가 내년에 이제 독해 방향성으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APC라고 이름을 지었어. 어떤 브랜드 이름이지, 그치? 아페세. 맞아? 프랑스의 미니멀리즘 그 브랜드잖아, 그치? 그 이름을 딴 건 아닌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잡았어. A는 뭐냐면 arrange, 나열이야. 어떤 지문들 있잖아. 지문 첫 문장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이야. 이번에 구평에서 보면 21번 같은 애들. 이따가 한번 보자. 계속 똑같은 말이야. 그럼 우리 거기서 일관성의 시그널을 잡기가 되게 편하겠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피벗이야, 피벗. 피벗의 뜻이 뭐죠? 전환이지, 그치? 첫 문장에서 방향성 잡고 쭉 내려가다가 변곡점을 찍고 방향성이 바뀌는 거야. 그치? 지문에서 있잖아. 방향성이 바뀐다, 변곡점을 잡고 방향성이 바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 줄 알아? 필자의 의도가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영어 지문에서 있잖아. 빠르게 필자도 잡고 싶어? 그럼 쭉 해석해 나가면서 지문에서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을 체크해. 거기서 필자의 의도가 잡히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유발하는 결과, 통념, 반박. 다 여기서 필자 의도가 잡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피벗. C는 뭐냐면 컨트라스트, 대조, 대립. 이거인 거지, 그치? 맞아? 지문에서 A라는 소재와 B라는 소재 두 가지를 제시해. 그러면 얘네들은 뭐일 수밖에 없어? 대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그치? 지문의 구조는 딱 이게 다라니까? 아시겠죠? 자, 봐봐. 첫 문장에서요.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해. 첫 문장은 왜 중요하겠어? 첫 문장은 있잖아. 야, 생각해봐. 내가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 라는 말로 내가 너네들을 설득할 거야, 그치? 그럼 거기다 첫 문장은 뭘로 시작하겠니?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있잖아. 짜장면이 되게 맛있었다? 이런 말로 시작하겠니? 아니잖아. 무조건 첫 문장 있잖아. 필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첫 문장은 있잖아. 핵심 소재를 보여줄 거야. 소재를 보여주고 뭘 보여주냐면 지문의 방향성의 출발점을 정하는 거야. 출발점에서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된 방향성이 직선 A를 그리면서 내려갈 거라고,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 방향성 잡고 쭉 내려가면서 아, 같은 말 이런 거야. 그러다가 쭉 끝까지 내려가면 A지, 나열. 그치? 맞아, 그냥 A로 끝나는 거지, 그치? 내려가다가 방향성이 바뀌어. 아, 그러면 피벗이 일어나는구나. 여기서 필자의 의도가 잡히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맞아?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있잖아. 가능한 많은 정보, 모든 정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뽑아서 처리해야 돼. 아시겠죠? 그쵸? 자, 봐봐. 31번, 제가 계속 31번을 얘기하는데 31번에서 데코레이팅 스킬로 뽑았던 애들은 있잖아, 그치? 맞아? 이 부분들을 다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흐름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치? 아시겠죠? 그쵸? 그것도 이따 가서 더 얘기합시다. 그치? 이 부분들. 제가 이 모든 문제들의 분석은, 지문의 구조의 분석은 요 방식대로 할 거야, APC로. 아시겠죠? 그 방향성에서 우리가 한번 체화해보고 훈련해보자. 오케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빈칸. 빈칸 아까 대입학에서 말했던 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평가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부분들이 나왔지. 빈칸 문장에 부정어구가 들어가 있어, 그치? 이렇게 되면 오답률을 확 올리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그치? 또 그리고 빈칸의 위치에 따른 우리의 접근 방식은 어때야 될 것이냐. 이 부분들도 더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빈칸은 계속해서 소거법을 같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뭐 문해력을 요구하는 건 뭐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고, 그렇지? 맞아? 이 부분들도 제가 세부적으로 문제에 들어가서 좀 체크하고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 방향성 같이 잡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순서 삽입이에요. 이번에 순서 삽입은 할 말이 많은데, 이번에 순서 삽입이 사실은 오답률 상위권을 보니까 네, 37번이 오답률 상위였고 39번이 오답률 상위였습니다. 자, 37번과 39번 이번에 틀렸던 학생들 있잖아. 뭐를 놓치고 있는 거냐면 평가원이 강조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놓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다가 좀 써놓자. 알았지? 평가원이 순서 삽입에서 강조하는 방향성이 있어.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거. 그치?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반드시 앞문장은 다음 문장에 직접적 직접적? 이상하게 써서 있지. 맞아? 직접적 근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치? 무조건 앞문장을 근거로 그 다음 문장에 쓰여지는 거야. 그럼 있잖아. 뭐가 되는 거냐면 다음 문장을 읽고 있잖아. 다음 문장을 읽고 앞문장을 유추하면 단절이 확인될 수 있겠지, 그치? 맞아?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순서 삽입은 제일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앞문장을 유추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어떤 문장에서 있지. 어쩔 수 없이 내시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있어, 그치? 어떤 문장이면 이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럼 이 앞문장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 이 문장을 직접적 근거로 이 문장을 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앞문장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 한번 유추해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맞아? 어떤 얘기? 우리가 내시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앞문장에 매표소 직원이 몇 시표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단절이 생기는 거지, 그치? 맞아? 요 연습을 해야 돼. 순서 삽입은 무조건 다 이걸로 푸는 거야. 그래야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잡아서 문제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 삽입은 있잖아. 방향성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명심해야 돼. 역접과 대조의 연결어 없이는 지문의 방향성은 바뀔 수 없다. 요게 핵심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계속 강조했던 거. 그쵸? 이번 문제도 있잖아.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잖아. 그럼 사실은 이번에 순서 삽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너네가 해석으로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야. 그치? 자, 여기서 또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그러니까 이런 거야. 평가원은 순서 삽입을 정확한 답의 근거를 뭘로 잡냐면 단절이라는 코드를 잡거든. 단절이란 코드로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잡아줘. 그치? 근데 그 단절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첫 번째는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 장치라는 건 앞문장과의 단절 관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연결어들, 그치? 또 대명사, 맞아? 그다음에 뭐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문장과의 단절 관계를 확인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단절은 뭐냐면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이야. 근데 만약에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이 나오면 사실은 그 문제는 되게 평이한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문제가 어렵다면 그 문제들은 다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로 문제가 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쵸? 네, 이번에 39번이 그랬지. 37번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있잖아, 평가원의 문제 순서 삽입에서 3점짜리 문제는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로 문제가 출제될 거다. 만약에 그래서 3점짜리 순서 삽입 문제 풀고 싶다? 그럼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비를 해놔야 되겠지, 그치? 맞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 좀 약하니까 순서 삽입 네 문제 다 맞는 건 원하지 않아. 쉬운 문제 2점짜리 두 문제만 맞으면 난 땡큐야. 그러면 논리적 장치로서 단절 요거를 확인하고 요거에 대한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어보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맞아? 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놓는 게 필요하다. 이번 평가원의 시그니처는 명확했다. 라는 거지. 그치? 어떤 부분이야? 논리적 흐름으로 계속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쪽 방향성에서 낼게! 라고 하는 거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그치? 내가 여기서 말했던 게 다 뭐냐면 논리적 흐름에서의 어떤 단절들을 체크하는 그 방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현재 평가원이 요구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해석력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해석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해석은 기본이다. 어느 정도에서 문장에서 해석을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해석은 기본이고 뭘 요구한다? 진짜 순수한 독해력을 요구한다. 이번 구평을 통해서 평가원이 요구하는 게 되게 명확했다. 아시겠죠? 필자의 의도 잡아. 이 부분들. 그치? 이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했던 시험이었다라는 것들. 그치?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그 대비를 좀 되게 열심히 해놔야 되겠지. 그치? 맞아? 요것도 좀 뭐 뒤에 가서 한번 제가 방향성 계속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3등급이야. 내가 만약에 4등급이야. 나는 무조건 2등급은 받아야 되는데. 나 지금 나 수능 최저 맞추려면 나 2등급 나와야 되는데 나 3등급이야. 나 4등급이야. 이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가장 유념스럽게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우린 일단은 3등급, 4등급, 5등급 막 이렇게 내려가면 해석력이 약하잖아. 그치? 맞아? 그럼 해석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근데 실전에서는 있잖아. 좀 약간 팁. 그치? 일단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있잖아. 짧은 문장들은 해석이 잘 된다? 그치? 맞잖아. 니네가 짧은 문장 가지고 해석이 어렵다거나 막 이렇게 느끼지 않을 거야. 그치? 맞아? 문장이 길니까 해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장을 끊어 읽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맞아? 선생님, 문장을 어디서 끊었습니까? 그러면 문장을 있잖아. 어떤 사람들 보면 있잖아. 아무 데서나 끊어. 문장을 끊는 것도 기준이 있어. 어디서 끊냐면 의미 단위에서 끊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의미 단위라는 건 사실은 뭔 소리냐면 문장은 크게 주절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보어가 있겠죠. 그쵸? 맞아? 구성 성분에 있어서. 그치? 맞아? 우리가 문장에서 딱 잡을 땐 요 문장의 주절의 주어와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핵심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 빼놓고 나머지는 뭐겠어? 수식 어구겠지. 그치? 맞아? 요 부분들에서 끊어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의미 단위와 수식 어구들을 끊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서 끊는 거냐면 연결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야. 그치? 연결사라는 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있겠지. 그치? 맞아? 요 부분에서 끊어주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로 쓰이겠지. 그치? 앞뒤에서 끊어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부정사. 그치? 그 다음에 분사. 그러니까 분사라는 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겠지. 그치? 여기서도 앞에서 끊어주는 거야. 얘네가 수식어구랑 아니면 의미의 구성 성분으로 쓰일 테니까 이 부분들을 끊어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이거야. 명사가 나왔어. 그 뒤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얘네도 수식어구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여기서 끊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 그럼 여기도 사실은 연결사가 생략된 거겠지. 그치? 여기서도 하나 끊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어가 나왔다. 그리고 주어와 어떤 동사의 사이를 무언가가 삐집고 들어가. 그치? 맞아? 그것들은 여기서 끊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끊어 읽는 연습을 하면 문장의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겠지. 그치? 맞아? 처음에 연습하는 학생들은 계속 막 다 끊어갈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되잖아? 그럼 끊는 게 점점 이어지면서 줄어들게 될 거야. 그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 끊어 읽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의 모든 정보를 하고 하지 마라. 어떤 애들 있잖아. 진짜 단어 하나 꼼꼼하게 막 다 분석해갖고 막 다 정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모든 정보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맞아? 자, 봐봐. 1등급 받는 학생들 있잖아. 문장의 모든 정보들을 다 처리해가지고 해석할까? 아닐 거라고. 연상을 할 거야. 문장들을 좀 읽으면서, 핵심을 좀 뽑아내는 거겠지. 그치? 핵심 정보를 뽑아내서 핵심 정보만 처리하는 거야. 그래야 문장이 요약이 될 거고, 그래야지만 문장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겠지. 이 연습부터 하세요. 핵심 정보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핵심 정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딱 놓고 쳤을 때 핵심 정보는 주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야. 요게 문장에서의 핵심 정보야. 얘네들은 무조건 뽑아서 살린다. 그치? 그러면 얘네를 빼면 나머지는 수식 어구겠지. 그치? 맞아?
일단 수식 어구는 잘 해석이 되면 땡큐. 아니면 버린다, 그치? 근데 모든 수식어구를 다 버리는 건 아니고 일단 이 부분들을 살린 다음에 수식어구 중에 우리가 느끼기에 얘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라든지 요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수식어구는 살려야 되겠지. 왜? 주절과 붙어갖고 인과관계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치? 맞아? 요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야. 개별적인 부사 이런 것들 그냥 버리는 거야. 해석되면 땡큐,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핵심 정보를 뽑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맞아? 요 연습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그치?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단어도 빡시게 외워야 되겠지, 그치? 맞아? 단어도 빡시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도 맨 처음에 꼼꼼하게 해야 되죠. 그쵸? 끊어읽기 하면서 해석 다 해보고, 여기서 핵심 정보 뽑아내는 거. 그래서 문장들을 연결시켜주는 거. 요게 핵심 키포인트 거다. 3등급, 4등급, 5등급 탈출하고 싶지? 맞아? 그럼 제발 어서 이상한 방법들에 빠지지 마. 아시겠죠? 요 부분 연습부터 하세요. 나 믿으라니까. 해. 오케이? 자, 요까지 해서 총평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대입 파악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